여러분들의 부동산 길라잡이 부동산 가이드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정부 공인 통계 기준 처음으로 3%대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간 상승률에 이어서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인 건데요. 우픈 소리지만 월급을 받으면 일단 월세 20%를 떼고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라고 해요. 점점 더 살기 팍팍해지는 서민들. 자, 이들을 위한 주거 사다리는 더 이상 없는 건지, 그리고 내년 시장은 또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발빠르게 캐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 주저마시고 전화 또는 문자 주시기 바랄게요. 02-2638-3961번, 서울 전화 02-2638-396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샵 3989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시죠.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볼게요. 정재협의 부동산 핫플로 유명하신 분이죠.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협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IM 부동산 연구소의 정재협 소장입니다. 올해도 벌써 열흘도 채 남지 않았네요. 정말 2025년도 다사다난했었습니다. 정권 교체부터 시작해가지고 구강도 부동산 대책까지 정말 쉴 새 없는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이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이 투자 성공의 길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2026년도를 대비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2026년도 부동산 투자의 흐름 또 잘 짚어드릴 테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도 변함없는 관심과 또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6년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내 집 마련을 향한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프라인 자리도 올해도 내년에도 언제든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떤 자리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이 투자자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혹시 어느 지역에 가장 관심이 많으시냐라고 이제 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상급지겠죠. 지금 당장은 내가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래도 조금의 시간과 또 돈을 들여서 이 내 주거 생활을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대부분 다 투자를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세미나가 이 상급지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유망 지역을 분석해 드리는 시간 가지고 있고요. 혹시나 또 세미나가 이제 또 단체로 진행하고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또 연락 주시면은 또 개별 상담으로도 진행해 드릴 수 있으니까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문의하신 후에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이슈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이야기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요, 최근에 이제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이번에는 동서울 터미널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그 일대 부동산이 또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동서울 터미널 개발. 사실 얘기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전부터 동서울 터미널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그동안 이게 진행이 되냐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조용했죠. 자, 그런데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15일이고요. 자, 지난주 15일에 이 서울시에서 보도자료 하나가 나왔습니다. 38년 된 동서울 터미널 강력교통 허브로 이 강북 전성시대 청사진 제시했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 기존에 있던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든지 또는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 이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15일에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서울 터미널에 방문해서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 개발의 이런 시계가 잠시 멈춰 있었던 이 동서울 터미널에 이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 답사를 가면서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지금 계획 중인 일정, 동서울터미널이 뭐 예전에 2024년도에 착공 들어간다, 2025년도에 착공 들어간다 그런 식으로 여러 계획이 있었는데 조금 수정되어서 현재는 2026년도에 2026년 말에 착공에 들어가서 2031년에 완공을 목표로 한다라는 계획으로 조금 수정이 되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덧붙여서 이 동서울터미널이라는 이 입지, 위치 자체가 한강에 딱 붙어 있고 한강에서 워낙 잘 보이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동서울터미널을 강북에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오세훈 이 서울시장이 동서울터미널에 직접 방문해서 이 현장 관계자들에게 이제 브리핑을 이제 뭐 받는 이제 이런 사진도 이제 공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강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건물의 규모라든지 이제 뭐 디자인, 외관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써서 강북의 또 하나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인근의 이 구의역 일대로 해서 여기가 구의자양, 여기가 재정비 촉진지구거든요. 자, 여기가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자양동 이 한강변 일대에 여기에 이제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 굉장히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동서울터미널 개발까지 같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자양동, 구의동을 이제 떠나서 광진구 전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개발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조감도는 이렇게 좀 약간 옛날식의 건물이었던 동서울 종합터미널을 이 현대식 건물로 다시 재탄생시키겠다라는 이제 그런 개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동서울터미널 개발 계획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동서울터미널 개발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그룹에서 직접 참여해서 사실상 신세계그룹에서 이제 주도해서 개발을 이제 진행시키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신세계는 또 이제 그 반포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도 개발 계획을 이제 진행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신세계그룹 하면은 스타필드 있죠. 자, 스타필드가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 이 스타필드를 동서울터미널에 입점시키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계획 규모는 지하 7층, 지상 39층, 연면적은 36만 제곱미터, 굉장히 큰 규모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기존에 있던 여객터미널 그리고 환승센터는 지하로 이제 내린다라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상에는 상업시설 그리고 업무, 문화시설을 배치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서울 내의 주요 터미널 개발 계획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터미널이라는 그런 특성 자체가 교통의 요충지에 이제 많이 이제 위치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입지가 좋죠. 자, 근데 반대로 또 터미널이라는 특성 때문에 뭐 이제 교통 혼잡이라든지 뭐 소음, 그리고 이제 뭐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주거지랑은 잘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서울 내에 위치한 여러 터미널들이 또 노후도 되다 보니까 또 개발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여기 강북 쪽이죠. 중랑구에 있는 상봉버스 터미널, 그리고 장안동이죠. 자,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부화물터미널. 자, 이 두 개도 지금 현재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아까 동서울터미널을 같이 말씀드렸던 고속버스 터미널도 지금 현재 대규모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초입에 있는 양재 IC에 있는 곳이죠. 한국화물터미널입니다. 자, 여기 한국화물터미널 부지는 다른 말로 할인부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자, 이 할인부지로 많이 불리는 이 한국화물터미널 이쪽 부지도 현재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각종 심의에 통과되면서 개발 속도를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양천구에 있는 서부 트럭 터미널도 현재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동서울 터미널뿐만이 아니고 이 서울 내에 위치한 여러 개의 이제 터미널 부지들이 모두 다 이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터미널들이 다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향후 서울의 또 새로운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2031년을 완공 목표로 하고 있는 동서울 터미널입니다. 단순한 터미널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변모할지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뉴스 살펴보셨고요. 이번에는요. 투자 유망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들 한번 지역 분석해봐야겠죠. 정재엽의 부동산 핫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지난번 방송 이후에 한 시청자분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요. 상봉동에 있는 모아타운도 같이 지역 분석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상도동입니다. 상도동에 있는 모아타운 이제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래서 이 상도동에 있는 모아타운 뿐만이 아니고 이 상도동 전체적인 입지를 분석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동작구 상도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동작구 상도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도동의 입지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봐야겠죠? 네, 상도동 같은 경우에 동작구에 위치해 있고요. 일단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약간 서쪽 편에 위치해 있으면서 여기 바로 옆에는 서초, 그리고 강남 있고요. 그리고 강 건너 가면은 용산, 좀 더 서쪽으로 가면은 여의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동작구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서초, 강남, 그리고 북쪽에는 용산, 그리고 서쪽에는 여의도가 위치해 있으면서 이 서울 내에 굉장히 이제 이름 있는 주요 업무타운이죠. 서울의 주요 업무타운의 한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주거지로서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동작구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통적으로 보면은 상도동의 이 중심을 7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이 관통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신대방 삼거리역부터 시작해서 숭실대 입구역까지 이렇게 7호선이 쭉 이제 지나가고요. 자,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 자, 반포를 거쳐서 강남까지 가죠. 자, 거기다 이제 강남에서 뭐 건대를 거쳐서 이제 중랑구까지 가게 되는데, 자, 이 7호선을 통해서 강남에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근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업무타운들을 이제 많이 이제 접하고 있고, 또 그리고 강남 접근성도 좋은 이 준강남권의 입지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반해서 현재 아파트 시세 자체는 다소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이는데요. 자, 이게 상도동에 있는 주요 아파트 시세입니다. 자, 가장 먼저 상도 힐스테이트 센트럴파크가 있고요. 자, 여기 33평이 17억 8,600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사실상 이제 18억 수준이죠. 자, 18억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고, 자, 그리고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33평이 19억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최근 추세를 보면은 강남 인근 준강남권으로 불리는 이런 입지가 좋은 지역들, 뭐 예를 들어서 마포라든지 뭐 강동구 이런 쪽이 이제 대표적이겠죠. 자, 그런 지역의 웬만한 30평대 아파트를 보면은 전부 다 20억이 넘어가죠. 뭐 좀 대장급 입지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30억에 근사하거나 아니면 30억이 넘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이제 입지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상도동의 아파트들은 20억이 채 안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라고 이제 여기 아파트들이 뭐 입지라든지 규모가 빠지냐 또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자, 여기 힐스테이트 상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치해 있거든요. 자, 숭실대역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숭실대역 바로 초역세권에
세대수는 1,559세대, 규모가 이제 상당히 있죠. 이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물론 연식은 14년 차 정도 되어서 신축 아파트다라고 이제 불리기에는 다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이제 구축 아파트라고 불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상도역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상도역 초역세권입니다. 상도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아파트고요. 자, 규모는 950세대, 뭐 대단지라고 불리기에는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규모가 어느 정도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준공된 5년차 신축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아파트들 다 컨디션이 나쁜 편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 뭐 연식이라든지 규모도 괜찮은 편인데, 이 정도로 시세가 조금 낮게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꿔 얘기하면은 뭐 시대가 다소 낮게 형성돼 있고 뭐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좀 키 맞추기가 들어가면서 향후 시세 상승적인 측면이 좀 더 이제 큰 지역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동작구 상도동 입지에 비해서 이제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더 기대를 좀 해볼 법한 여지가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개발 사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상도동에는 어떤 재개발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상도동 또한 이 재개발의 천국이다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은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지도상에 좀 띄워놨는데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뭐 상도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부터 시작해서 뭐 14구역, 15구역, 그리고 23구역 신속통합, 또 이제 279번지 모아타운, 214번지 신속통합까지. 자, 신속통합만 4군데. 자, 그리고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군데. 자, 이게 구역 확정된 곳, 추진하고 있는 곳 말고 실제로 서울시에 구역 확정받은 곳만 이렇게나 많이 상도동 내에 이제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빠르고 규모가 있는 상도 14구역 신속통합과 상도 15구역 신속통합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상도 14구역 신속통합 추진 지역입니다.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상도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여러 재개발 사업 중에서 한 중간쯤 위치해 있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죠. 자, 상도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간에 비어 있는 이곳이 상도초등학교거든요. 자, 상도초등학교에 바로 붙어 있다 보니까 향후 개발이 완료된 다음에 우리 이제 초품화라고 얘기하죠.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도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021년도에 신통 후보지로 지정이 되어서 진행을 쭉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정비 계획까지 수립이 되었고, 그리고 사업 시행자, 자,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업 시행자 지정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생소할 수 있겠는데, 우리 흔히 생각하는 조합 설립. 자, 조합 설립과 동일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도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적인 뭐 조합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신탁사를 끼고 하는 신탁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신탁 방식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이란 용어 대신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라는 이야기를 용어를 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특별히 이제 뭐 외우실 것까지는 없긴 한데, 이 실제 현재 상도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정도까지 간 이제 그런 속도가 어느 정도 이제 있는 그런 구역이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상도 14구역의 정비 계획 어떤 식으로 수립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겠고요. 상도 1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5년도 4월 달에 정비 계획 수립 고시가 되었습니다. 자, 정비 계획안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세대수, 그 규모죠. 자, 이 부분 이제 말씀드리면은 일단 상도 14구역 같은 경우에
기존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로 묶여있는 이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일단 상향을 받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어서 용적률을 상향받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대신 이제 층수 제한은 없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건설되는 이 세대수를 보면은 자, 전체 1191세대 를 이제 계획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이제 20평대 또는 그 이하 중소형 평형대가 되겠죠. 자, 중소형 평형대는 869세대, 그리고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대략 한 30평대 정도로 보면 되겠죠. 30평대가 322세대, 그리고 85제곱미터가 초과되는 이 중대형 평형대는 일단은 계획에 없습니다. 보통 이 재개발 사업 추세를 보면은 중소형 평형대가 좀 대다수, 좀 주력 평형대로 많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보면은 이 중소형 평형대가 전체 73% 정도 가량 이제 좀 더 많은,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좀 그러다 보니까 단지 배치상 중소형 평형 위주의 그런 단지가 배치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상도 15구역입니다. 자, 지도상 여기 빨갛게 표시해 놓은 곳이 상도 15구역이고요. 자, 위치상 보시는 것처럼 이 지하철역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약간 떨어지는 게 아니냐라고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자, 상도 15구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재 상도동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자, 여기는 2022년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자, 그리고 최근까지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비계획 수립이 되었고요.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자, 그러니까 14구역하고 15구역 둘 다 조합 방식이 아니고 신탁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장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정비계획안 한번 볼 텐데 마찬가지로 14구역과 동일하게 2025년도 4월 달에 정비계획안이 수립되었습니다. 자, 정비계획상으로 기존의 1종 일반 주거지역 그리고 2종 일반 주거지역 7층 이하로 되어 있던 용도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받았고요. 물론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되지 않은 것은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자, 전체 면적은 11만 9,881제곱미터, 대략 한 12만 제곱미터고, 자, 전체 평수는 3만 6천 평 정도 됩니다. 자, 앞서 상도 14구역이 대략 한 15,000평 정도 됐거든요. 자, 14구역이 2배가 훌쩍 넘어가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게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계획하는 세대수도 3,200세대로 상당히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평형대가 좀 더 다양하게 구성되는데 60제곱미터 이하가 대략 한 50% 정도 되고요. 자, 60에서 85제곱미터 30평대가 42%,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되는 전용 102제곱미터 대략 한 40평 정도 되는 사이즈죠. 이게 이제 220세대. 그러니까 중소형부터 이제 대형 평형까지 굉장히 이제 평형대 구성이 다양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5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상도 15구역, 14구역하고 좀 더 이제 사이즈가 크고 어쨌든 이제 중소형 평형부터 이제 대형 평형까지 굉장히 평형대 구성이 다양하다 보니까 향후 개발이 완료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상도동 내에서 대장 아파트의 지위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는 구역입니다. 재개발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재개발들이 진행 중인 곳입니다. 그만큼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개발지 중에서도 이제 상도 14구역과 15구역 신통기획지 만나봤고요. 앞서서 이제 신통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아타운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신통으로 추진되고 있는 2개 지역 봤으니까 이제 모아타운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상도동 내에서 모아타운 두 군데가 현재 구역 지정을 받아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상도 242번지 모아타운하고 상도 279번지 모아타운 이렇게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242번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구역 지정을 받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리 계획까지 수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상도 279번지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2024년도에 구역 지정을 받았고요. 현재 관리계획 수립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아직 관리계획 수립이 안 된 279번지 모아타운 대신 242번지 모아타운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상도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추진 지역인데요. 자, 지도상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신대방 삼거리역과 장승배기역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두 지하철역 중간에 있다 보니까 각각 5분 안쪽으로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역 어디에 있던지 간에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이 대로변하고도 좀 더 가까워서 아무래도 입지적으로 상도동 내에 위치한 여러 재개발 사업 중에서 현재 입지만 보면은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지역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금 이제 상도 14구역하고 마찬가지로 상도초등학교하고 이제 붙어 있어서 향후에 또 개발 완료되었을 때 또 초품화의 이미지를 또 가지게 되겠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6월 달에 관리 계획이 이제 승인되었고요. 자, 구역을 보면은 1구역, 2구역, 3구역 총 3개 구역으로 나눠 가지고 진행하게 됩니다.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구역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어떤 구역은 이제 면적이 조금 작게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구역은 뭐 위치가 좀 끝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뭐 별로 이제 입지적으로 좀 떨어진다든지 그런 식으로 장단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상도 242번지 모아타운을 보면은 전체적인 구역 면적도 다들 비슷하고 위치도 뭐 크게 이제 어디가 빠지고 어디가 이제 좀 더 낮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역의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모아타운 구역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이 종상향을 기존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서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받았습니다. 앞서 상도 14구역, 15구역 신속통합 기획이 종상향을 받아도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이제 그쳤는데 상도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신속통합과 다르게 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종상향을 받았다라는 점이 조금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대수 계획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각 구역별로 전부 다 5구 타입과 8사 타입 이 두 개 타입으로 이제 뭐 다 구성이 되었고요. 각각 구역의 사이즈가 다 비슷하다 보니까 전부 500세대 전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평형대를 보면은 뭐 3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1, 2구역은 5구 타입보다 8사 타입이 훨씬 더 많이 이런 이제 배정된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중형 평형대 위주로 형성된 재개발 구역이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되겠고요. 전체 세대 수는 1,498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조감도도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물론 제가 이제 지난번 뭐 또는 그 전에 모아타운 지역에 대해서 분석해 드릴 때 관리계획 수립이 되고 세대수가 나오고 뭐 조감도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뭐 세대수라든지 뭐 층수, 뭐 단지 배치 모양 이런 거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상도 242번지 모아타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런 투자자 분들이 있다라면은 이 점을 꼭 인지하시고 또 투자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통기획에 이어서 모아타운까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일단 모아타운은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또 어떻게 그
구역별로 진행이 되는지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상도동은 타 지역과는 다르게 또 지역주택조합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소문이 많은데 그 말과는 다르게 상도동 일대는 특히나 좀 성공 사례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어떤 곳들이 좀 있나요? 네, 지역주택조합. 좀 원수에게나 권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재개발 사업이죠. 사업 성공률도 많이 떨어지고 또 사업 진행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이 분쟁이 생기는 그런 재개발 사업인데, 저는 특이하게는 이 상도동 내에는 이 지역주택 조합으로 진행해서 이제 성공된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아파트 단지들 모두 다 지역주택 조합으로 건설된 아파트고요. 자, 위치도 다 좋습니다. 여기 이제 상도동을 지나가는 쭉 7호선 이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대부분 다 지역주택 조합으로 건설된 아파트들이고요. 자, 이 중에는 제가 앞서 입지 분석 때 말씀드렸던 상도동에서 이런 대장급 아파트로 이제 불리는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 그리고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 파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도동에는 총 7개 단지가 지역주택 조합으로 건설이 완료가 되었고, 전체 세대수는 5,459세대로 그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굉장히 많은데요. 현재 동작구청 이제를 토대로 10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10개의 지역주택 조합이 현재 조합원 모집 신고까지 마치고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중에서 현재 3개 현장은 착공에 들어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일단 착공까지 들어간 이 지역주택 조합 주요 이제 위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장승비기역 바로 뒤쪽에 있는 현대메트로 센터파크 지주택이 있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제가 이제 지금 건설 하고 있고요. 착공한 지 이제 시간이 꽤 되다 보니까 2026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동작 하이팰리스 지주택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힐스테이트 고요. 여기도 이제 현대 메트로 센터파크랑 이제 비슷하게 2026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둘 다 이제 속도가 곧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지역이죠. 자, 그리고 상도 스타리움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봐도 구역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지주택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는 계획하는 세대수가 대략 한 2,000세대 정도. 2,000세대 조금 넘거든요. 자, 2,000세대 조금 넘는 규모로 이제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장승배기역 또 바로 코앞에서 진행되고 있고, 여기는 GS건설 자이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단지의 초역세권 그리고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향후 건설이 완료되었을 때 이 상도동 내에서 대장급 위치를 가질 대장 위치를 두고 다투게 될 이제 그런 단지로 보여집니다. 물론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이 지역주택조합을 추천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또는 이제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성공했다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지주택이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일단 절대 없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저 이제 고객분들이라든지 또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지주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투자하시라고 이제 많이 말씀은 이제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보 전달 차원에서 드리는 거지, 상도동의 지주택은 좀 더 이제 안정적이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이 지역주택 조합에 대해서 조금 지역주택 조합의 위험성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드리자면은, 자, 이게 지역주택 조합의 추진 절차거든요. 굉장히 많은 절차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게 이 지역주택 조합인데, 자, 지주택은 그냥 간략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들이
이미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은, 자,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 땅이 있고 외부에서 이런 이제 조합원들을 모집해서 요 토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체 토지를 확보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부만 확보가 되었거나 아니면 확보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지 않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주택의 가장 핵심, 자, 지주택의 가장 핵심은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고, 이 점을 가장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모집 신고 당시에 주택 건설 대지 50% 이상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토지 사용 권원, 자, 토지 사용 권원과 토지 소유권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걸 절대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개발 사업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주민들 동의도 대부분 다 되었고, 또 토지 동의율까지 굉장히 많이 맞췄다라고도 이제 인지를 하는데,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 설립은 완전 다릅니다.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 설립은 뭐 80%의 토지 사용 권원 확보가 돼 있긴 하지만은, 자, 토지 소유권 확보는, 자, 소유권은 15%만 확보가 되면은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여러 지역주택 조합에서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다라고 크게 홍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 조합 설립이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토지 소유권은 15%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되고요. 실제로 지주택이 사업이 진행되려고 하면은 전체 대지의 95%입니다. 자, 95% 거의 대부분의 토지를 모두 다 이제 소유권 확보를 해야지 진행할 수 있는 게 지주택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주택에 혹시나 뭐 투자하시려는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투자하기 전에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부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소유권과 토지 사용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는 점을 꼭 인지하시고 투자를 하셔야지 좀 이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도동이 이제 다른 곳보다는 성공 사례가 많지만 여전히 그래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도동에 투자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재개발만 진행하는 곳과 달리 주의할 점들이 더욱더 많을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토지 소유권 반드시 확인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꼭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 외에 상도동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또 유의 깊게 보셔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시는지도 함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상도동의 향후 전망 꼭 이제 살펴봐야겠죠. 뭐 그 전에 뭐 유의할 점 또는 뭐 단점 이런 부분 조금 이제 질문 주셨는데, 자,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단점을 꼽자라고 하면은 학군 그리고 이 지형,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학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도동 내에는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면서 이 고등학교가 신설될 가능성을 뭐 염두에 둘 수는 있겠으나, 뭐 최근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하면서 과연 이제 신설이 될지 이 부분은 조금 미지수고요. 자, 상도동 내에 뭐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는 조금 있긴 하지만은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좀 이제 그런 부분이 단점으로 작용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지형, 이거는 동작구 전체적인 좀 단점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 중에 상도동 또 이제 조금 이제 언덕 지역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고동이 불편하신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지역 분석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단점이 없는 지역은 절대 없습니다. 뭐 용산이라든지 뭐 강남 우리가 얘기하는 최상급지도 당연히 단점은 다 존재합니다. 자, 하지만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단점을 뛰어넘는 더 큰 장점이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지역의 전망을 좋게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일단 상도동 전망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자, 일단 서부선 경전철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도동 같은 경우에는 7호선만 지나가고 있는데 서부선 경전철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7호선을 이용하면은 강남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서부선 경전철을 통해서 여의도 그리고 마포, 신촌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상도동에서의 이런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어진 이제 그런 가장 큰 대형 호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2026년에 착공을 예정을 하고 있지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지하철역 그리고 이제 철도를 뚫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업이다 보니까 착공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떠한 변수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뭐 진짜 시작할 때까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장점 전망 이제 한번 보면은 당연히 이제 재개발이겠죠. 앞서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상도동은 좀 더 이제 특징적인 게 보통 일반적으로 뭐 다른 지역에 재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동네가 전체 쭉 있으면은 여기 조금 재개발하고 뭐 여기 조금 재개발하고 여기 조금 재개발하면서 이 다 띄엄띄엄 재개발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 쭉 저층 주거지에서 일부 조금 아파트 올라가고 나머지는 또 저층 주거지가 이제 쭉 있다가 그다음 나머지 또 아파트 좀 올라가는 식으로 전체적인 지역 모양이 그다지 예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들 모여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 인프라도 더 좋아지고 그리고 시대 상승이라든지 그런 시너지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 다른 지역 재개발하는 데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갖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도동을 보면은 다 재개발 지역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다 따로따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지만은 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뉴타운처럼, 자, 뉴타운처럼 전체 다 모여서 개발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개발이 완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각각의 개별 단지지만은 하나의 뭐 주거타운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나중에 향후에 인프라라든지 뭐 시대 상승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어 있는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들 있죠. 자, 여기도 현재 구역 지정을 받진 않았지만은 재개발에 추진 중입니다. 물론 이제 재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제가 뭐 함부로 점칠 수는 없겠지만은 주변에 여러 이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 비어 있는 곳도 좀 전망을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요. 여기까지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시너지를 이제 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자, 상도동 내에서도 아파트들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시대 상승적인 측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자, 좀 더 넓게 동작구로 보면은 여기에 상도가 있고 그리고 상도 중심으로 해서 노량진 그리고 흑석. 자, 이 노량진 뉴타운, 흑석 뉴타운이 상도동 인근에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동작구에 이렇게 세 개의 굉장히 큰 재개발 지역들이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뭐 강남 그리고 여의도 그리고 용산, 이 수요들을 이 동작구 전체적으로 쫙 다 이제 수용하면서 향후에 또 명품 주거지라는 이제 그런 모습도 같이 좀 더 확장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호재와 함께 이제 상도동의 미래가치 전망해봤습니다. 한번 참고해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오프라인 자리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양재동 인근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요.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도 여러 이야기들 나누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톡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날짜와 시간 메모해 두셨다가 궁금하신 부분은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저희는 지역 분석해보는 동안 고민 사연 보내주신 분들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인데요. 028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강동구 고덕 2-2지구 관심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투자 전망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여기도 굉장히 인기 많은 지역이지 않나요, 소장님? 네, 그렇죠. 물론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길게 풀어드리진 못하겠지만은, 자,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1지구, 2지구, 그리고 3지구 이렇게 이제 총 3개로 나눠서 이제 뭐 각각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그 중에서 2지구 여기 2-2지구에 대해서 이제 뭐 질문 주신 시청자분이시네요. 자,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냥 단순하게 재개발 지역에 추천드릴 때 가장 크게 보는 게 주변에 자, 비싼 아파트. 자, 주변에 비싼 아파트가 있는지 꼭 확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허벌판에 아파트 하나 세워놓으면은 이 가치 정확하게 판단받지 못합니다. 판단받지 못하면은 대부분 다 평가절하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자, 그런데 주변에 시세를 이제 주도하는 비싼 아파트가 이제 이미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무엇보다도 이제 좋은 호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덕 2지구 옆에는 바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있죠. 뭐 지금은 이 강동구에 뭐 포레온에 밀려서 좀 2등 아파트가 됐긴 하지만은 기존의 강동구 1등 아파트였던 고덕 그라시움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또 그리고 이 고덕동 인근에 여러 신축 아파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고덕 2-2 옆에 자, 9호선 지금 공사 한창 진행 중이거든요. 9호선까지 들어오면은 그 가치 훨씬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고덕 2-2지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현재 뭐 고덕 2-2지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역세권 활성화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소식을 들어보면은 역세권 활성화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면적이 작다 보니까 좀 더 키워서 아마 이 2지구 전체 대부분 다 면적을 포함시키는 것 같은데, 신속 통합으로 사업 방식을 바꿔서 진행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 재개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정되기 전까지는 뭐 몇 번도 이제 여러 번 더 바뀔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세권 활성화든 신속 통합이든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사업들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워낙 입지가 좋기 때문에 뭘 해도 나중에 굉장히 가치가 상승될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자금이라든지 뭐 매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살펴봐야겠지만은, 일단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덕 2-2지구 또는 고덕 2지구 전체를 통틀어도 상당히 좋은 이제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투자에 관심 가지시는 부분은 굉장히 추천드린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상담 내용 꼭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담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아쉬우신 분들을 위한 오프라인 자리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을 하고요. 자, 연말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래저래 이제 여러 계획들이 많겠지만은, 그래도 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부동산 투자잖아요. 자, 부동산 투자를 위한 이 시간 꼭 할애해서 와주시면은 좋겠고요. 자, 당연히 이 상급지 모두가 이제 선망하는 이 상급지 소액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제 연락 주셔서 참석해서 또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주제 외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다면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2638-3961번과 샵 3989번으로 많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